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투자 상품과 관련해 증권사의 설명이 부족했다라면 금융감독원에 문제 제기한 일은 꽤 있는데요. 그런데 기관 투자자가 금감원에 민원을 내고 공개 대응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이 메리츠증권이 판매한 펀드에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사건 자체도 그렇지만 민원을 제기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금융위부 김동필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그 롯데손보와 메리츠증권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일단 두 회사 간의 일을 먼저 살펴보려면 지난 2018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미국 프론테라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운영자금 조달과 선순위 대출 이자 상환을 위해 하나대체 투자 자산운용 주관으로 프론테라 펀드가 조성됐는데요. 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1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이 펀드를 메리츠증권은 셀다운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셀다운 방식이란 증권사들이 우선 자기 자본과 대출 등으로 대체 자산을 매입한 뒤에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 기관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실패하면 해당 투자 자산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롯데손보는 2019년 2월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60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그런데 2020년 12월 블랙스톤 등 해당 펀드 관련 기업들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했습니다. 즉 선순위 대출이 투자 금액을 갚을 권한 그 자체가 말소된 겁니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펀드 기업 회생 절차가 종료되면서 롯데손보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2년 6개월 만에 전액 손실 처리됐습니다. 여튼 롯데손보가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손실 처리했다라는 내용인데 롯데손보는 손실이 메리츠증권 때문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사기와 기망에 의한 판매라면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6일엔 금감원에는 위험성 여부를 인지하고 팔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롯데손보는 투자 당시 발전소 스파크 스프레드 를 속인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스파크 스프레드란 전기 가격에서 가스 가격을 뺀 금액으로 실제로 발전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이론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투자 설명서에는 2019년부터 2025년 기간 동안 평균 스파크 스프레드는 35달러 수준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손실을 본 뒤에는 2019년 4분기만 따로 확인해 보니까 11달러 수준에 불과했고 그나마 1, 3분기 자료는 받지도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M 펀드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수익자나 판매사인 은행, 증권사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만들어진 운용하는 상품으로 운용과 판매가 분리되지 않아서 자본시장법상 불법입니다. 롯데손보는 메리츠증권이 미국 현지에서 직접 거래를 발굴했고 또 주도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롯데손보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부실하게 제공했다 이런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 그 메리츠증권은 뭐라고 하나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데요.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주관사와 운용사가 있어서 직접 소통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셀다운 매각에 참여했을 뿐 펀드 운용에는 관여한 바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펀드 판매 당시 알릴 수 있는 위험은 모두 고지했다는 입장인데요.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일반적인 발전소 펀드 구조인데 코로나19로 전력 수요 및 가동률이 급감하고 또 전력 가격 또한 낮아지면서 손실이 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1년 뒤 코로나19 발생이라는 위험을 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해당 펀드에 투자한 5개 기관, KDB생명, 한국거래소, 교원라이프, 교직원공제회 중 롯데손보만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기자, 둘 다 의견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아직 극단 양끝에 있는 것 같은데 문제 제기 시점이나 상황을 두고 이번 일이 꽤 이례적이라는 말이 오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점인데요. 2021년 8월 손실을 본 뒤 2022년 11월 소송을 냈고 2023년 3월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렇게 시점이 조금 늦어졌다는 데 의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롯데손보의 실적이 나빴다는 점도 거론되는 의견 중 하나인데요. 2019년 사모펀드인 JKL 파트너스에 인수된 롯데손보는 체질 개선에 나서면서 2021년엔 1,199억 원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롯데손보는 628억 원 순손실로 전환했습니다.
나타냈는데요. 반면 메리츠증권은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기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연이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 측은 회계장부상 손실 처리와 관련 내용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실제 손실을 입었다는 자료가 필요한데 2022년 2월쯤 전액 손실 처리를 끝냈다라면서 이후 투자건에 대해 검토하고 그리고 조사한 끝에 소송을 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업계에선 기관끼리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게 이례적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하여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전 판매와 유사한 이유로 혹은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금감원에 이제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책임 소재를 따져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